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흔하게 아픈 이 엘보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보는 내측 상과와 외측 상과 이렇게 있고요. 외측 상과가 아픈 테니스 엘보, 내측 안쪽이 아픈 골프 엘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사실은 엘보의 통증 원인이 팔꿈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엘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재활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아프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보에 대한 가장 기초는 팔꿈치 통증의 원인이 손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보, 즉 상과에 붙어있는 근육은 손목을 구부리는 굴곡근은 내측 상과에 붙고요. 손목을 신전시키는 신전 근육들은 외측 상과에 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근육들은 손목을 움직이는 데도 사용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세게 잡을 때, 강하게 잡을 때에도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힘을 잡았을 때 이 양쪽에 있는 근육들이 올바르게 힘을 사용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엘보 통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보의 비중을 살펴봤을 때 근력이 약하신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 테니스 엘보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반대로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힘이 세고 근육이 많은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골프 엘보가 더 흔하게 아프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먹을 강하게 쥐었을 때 이 양쪽에 있는 근육들이 동시에 활성하게 되는데 이때 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신전하는 근육이 약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손을 이런 식으로 쥐는 것은 익숙한데 이런 식으로 잡아 끄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신 분들은 테니스 엘보가 더 아픈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기는 동작 혹은 미는 동작을 할 때 이 굴곡근이 힘을 과하게 써서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가 아픈 원인은 손목, 그리고 이 악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손목의 유연성이 부족해서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테니스 엘보를 어떻게 통증을 사라지게 하고 재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의 재활 순서는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 이 세 가지 순서로 무조건 진행하게 됩니다.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번은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를 하실 때는 이 통증이 있는 부위를 직접 누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를 직접 누르지 마시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서 위쪽으로 이어지는 근육들을 눌러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 엘보라고 쳤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 중에 기타줄처럼 퉁퉁 튕기는 근육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퉁퉁 튕기는 근육들은 근육이 제대로 이완하지 못하고 굉장히 긴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근육들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퉁퉁 튕기는 근육을, 즉 타이트해져 있는 근육을 찾으신 후에 근육을 강하게 눌러주고 그 후에 손목을 돌리거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를 한다고 내가 열심히 주무르고 있는 것도 효과가 되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너무 힘들고 또 해당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이 메인 주된 목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푸는 이유 자체가 내가 손을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마사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손을 꽉 눌러서 원인이 되는 근육을 잡아주고 손목을 움직이거나 손을 쥐었다 폈다 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주요 근육을 굉장히 손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냐면 근육은 내가 세게 누른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내 근육 자체가 스스로 이완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 이완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은 눌러놓고 내가 움직여서 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타이트해져 있는
뻣뻣해져 있는 근육을 찾으신 후에 마사지를 통해서 긴장을 이완시켜 주시는 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스트레칭입니다. 손목의 굴곡과 신전 가동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굴곡은 40도, 신전도 40도, 즉 40도, 40도가 나올 수 있어야 정상 범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팔꿈치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보시면 이 손목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가장 쉽게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이런 벤치나 의자 같은 곳에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입니다. 손목을 굴곡하는 스트레칭을 먼저 보여드리면, 손등을 기대서 쭉 눌러줍니다. 이때 손목에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질 텐데 괜찮습니다.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올려보세요 라고 하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보시면 테니스 엘보 있으신 분들은 손목에 이렇게 체중을 싣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시는데 당연한 겁니다. 체중을 너무 실지 않게끔 조절해 주시고 팔꿈치를 지그시 펴서 스트레칭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손목의 각도가 90도 정도, 이렇게 45도 이상은 충분히 꺾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점점 체중을 실으면서 힘을 좀 더 강하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이제 손목을 신전하는 스트레칭을 보여드리면, 중요한 건 손가락을 펴서 손목을 눌러주시거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목이 90도 정도 꺾일 수 있게끔 늘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손가락이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 있으면 제대로 스트레칭이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전부 다 올려주셔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더 강하게 하시려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뻣뻣하신 분들은 팔꿈치가 구부러지는데 괜찮습니다. 구부러진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필 수 있도록, 팔꿈치를 천천히 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스트레칭이라는 게 단 한 번의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게끔 알려주셔서 스트레칭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의자가 없다 라고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손등을 서로 부딪혀 주시면 됩니다. 그냥 서로 손등을 눌러주시는 스트레칭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손가락을 펼치셔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손목의 통증이 없이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눌러 내려주시면 더 강하게 스트레칭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가락을 마주 대서 늘려주시면 굴곡근을 스트레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서 위축된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이 늘어나는 능력을 확보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이 정도 단계까지만 하셔도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의 통증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사지나 스트레칭은 매일매일,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자주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중요해서 꼭 혼자서도 할 수 있게끔 마사지 방법과 그 다음에 스트레칭 방법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알려드린 대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진행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 손목의 가동성을 쓸 수 있고 지구력과 근력을 쓸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재활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재활 운동을 진행하는 순서는 가장 기초적인 지구력과 근력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구력과 근력이 생기면 복합적인 동작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기능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는 운동은 팔 운동입니다. 이 엘보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악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팔 운동을 통해서 팔 자체의 힘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보 재활을 위해서 팔 운동을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무게 설정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시고 개수를 15개에서 20개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력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손목의 자세인데, 이 덤벨을 들었을 때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손목이 꺾이지 않고 일자로 이렇게 수평하게 일자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잡는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즉, 팔 운동이라고 해서 이 팔 상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완에 집중해서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 꽉 잡고 동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으신 후에 손목이 수평한지 확인을 하고 그냥 팔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개수는 15개에서 20개 정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작을 진행할 때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이 나야지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는 느낌으로 운동하시면 절대 좋아지지 않으니까 통증이 없는 상태로 운동하시면 되고, 덤벨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덤벨로 진행하게 되면은 내가 이 회전을 통해서 내 손목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손목이 자유로운 자세를 통해서 팔꿈치가 아프지 않은 각도를 찾아서 운동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일정한 궤적으로 통제하면서 진행하면서 더 많은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동작은 덤벨 컬 동작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덤벨 킥백 동작 진행하시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잡는 힘을 꽉 쥐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근력과 지구력 동작이 끝났다면 복합적인 기능 동작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손을 이용해서 당기고 미는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손목을 꺾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등 운동을 하실 때는 시티 드로우 동작이 가장 통증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맷 그립,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는 그립을 통해서 운동해 주시는 게 팔꿈치에 통증 없이 동작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세를 세팅하시면 이 손은 내가 통증이 없는 편안한 각도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손목이 너무 구부러지거나 너무 펴지지 않는 딱 수평한 상태에서 중립을 맞춰준 상태로 잡는 힘을 꽉 잡아서 고정시켜준 후에 동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근력, 지구력을 만든 후에 복합적인 동작으로 넘어가면 내가 다시 팔을 쓰더라도 엘보가 발생하지 않는 힘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엘보 재활의 마지막 단계는 푸시업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손목을 꺾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팔꿈치를 써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엘보 재활을 최종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꼭 푸시업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손목이 꺾어서 사용될 때 안 아프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손가락을 벌려서 땅바닥을 짚어 주셔야 손목에 부담이 없고, 손목에 부담이 없어야 팔꿈치에도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벌린 상태로 손목을 꺾어서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푸시업까지 동작을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자세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그립,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립으로 스미스 머신이나 푸시업 바를 이용해서 손목을 약간 지탱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바닥을 직접 짚어서 쓸 수 있는 동작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조절해서 무릎을 대고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해서 바닥을 짚어서 팔을 쓸 수 있도록 재활해 주시면 엘보 재활의 끝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엘보가 생기는 원인은 손목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손목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고, 또 하나는 악력이 약해져서 팔꿈치에 과부하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보가 있는 경우에 엘보가 있는 위치에서 근육을 촉지해보면 기타줄처럼 튕기는 근육들이 생기는데, 그 튕기는 근육들을 세게 잡아서 마사지를 먼저 해주시고,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고 나서 스트레칭으로 가동 범위를 확보해 주신 후에 기초적인 근력과 지구력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팔을 전반적으로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당기기, 밀기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엘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